안녕하세요. 카메라와 함께 여행하는 카메라 여행입니다. 오늘 제 카메라는 겨울철 김장 담그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김장은 1년 농사라고 하죠. 내 가족이 먹을 김치를 담그는 따뜻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시골집 마당이 요란합니다. 자, 다리 하나 또 올리고 하나 더. 그렇지. 또 올리고. 그렇지. 김장을 도와주러 온 손녀인데요. 김장하기 전 잠깐 감따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손으로 잡아야지. 나 넘어질까봐. 아빠 뒤에 있어. 잡고 있으니까 감이. 괜찮아. 감이. 두 손으로 따야지. 두 손으로 따. 두 손으로. 아빠 도와줘. 올려 봐봐. 뚝 다시 잡아. 놔줘. 아빠. 한번 더. 됐다. 그리고 따. 할아버지의 손녀 사랑은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이제 김장 담그는 현장으로 갑니다.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속이 꽉 찬 배추네요. 배추 양이 꽤 되는데요. 내 가족이 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모아진 배추는 바로 손질에 들어갑니다. 운반할 때 상한 배춧잎을 다듬고 크기에 따라 2등분이나 4등분을 합니다. 따스한 초겨울 햇살 아래서 배추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 동생네가 함께 하자고 해서 날을 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이들이 올 때까지 일단 혼자 배추를 다듬기로 했습니다. 동생네가 먼저 와서 배추 다듬는 것을 돕습니다. 배추는 네 가족 분량으로 70여 포기 정도 됩니다. 배추 다듬는 일은 둘이서 오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딸네 가족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무김치를 담을 무인데요. 딸이 흙을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 이 무는 집 뒤에 있는 조그만 텃밭에 심었는데요. 김치 담그기에 딱 알맞은 크기로 자랐습니다. 배추와 무 손질이 끝나고 소금에 절이는 과정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는 소금은 구매해서 보관한 뒤 무려 7년 정도 되었는데요. 맛있는 김치를 담기 위해서 매년 소금을 구입하여 5년에서 7년 정도 보관하면서 간수를 완벽하게 뺀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에다 담가 주면은 소금을 한 주먹씩 집어서 조금 더. 배추 절이는 순서는 먼저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소금물에 배추를 통째로 잠깐 담근 후 서로 겹치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허리가 아니 옛날에 끄면 그리고 배추에 소금을 뿌려주는데요. 소금은 배추의 두꺼운 부분, 즉 뿌리 쪽 하얀 부분 중심으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절여집니다. 한 포기 한 포기 빠짐없이 정성껏 소금을 뿌렸네요. 압력에 의해 배추가 고르게 절여지도록 소금 뿌린 배추단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김장 배추 절이는 시간은 실온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이 적당합니다.
오후 늦게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면 적절한 절임 시간이 됩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헹굼과 물빼기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배추에 남아있는 짠기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배추 헹구기는 3번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헹굼에서는 배추 표면에 남아있는 소금과 염분이 많은 소금물을 털어냅니다. 두 번째 헹굼에서는 줄기 속 깊이 스며든 염분과 내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헹굼에서는 깨끗한 물에 배추 전체를 한 번 더 헹군 후 물 빠진 받침대로 옮깁니다. 배추를 깨끗이 헹궜다면 양념이 싱거워지지 않도록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물 빼는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 가능하면 하루 정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의 물기가 충분히 빠져야 김치를 버무린 후에도 양념이 배추에 착 달라붙어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배추의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양념을 준비합니다. 양념의 레시피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김장에서는 어떤 양념 재료들이 들어갈까요? 양념의 기본은 고추죠. 지금 고추를 씻고 있는데요. 고춧가루와는 별도로 다른 양념과 함께 갈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침을 하는 걸 보니 고추가 매운가 봅니다. 양파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불순물을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잘 갈아지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김치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과일도 사용합니다. 먼저 배입니다.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작은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사과도 준비했습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과일 양이 꽤 많은데요. 해조류인 청각도 갈아서 넣습니다. 맑은 물에 잘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짜냅니다. 그런 다음 작은 크기로 자릅니다. 청각은 줄기가 질기기 때문에 갈기 편하도록 이렇게 잘게 썰어야 합니다. 무도 갈아서 넣습니다. 물론 생채 형태로도 사용하지만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함께 갈아서 양념 만들 때 사용합니다. 무도 잘 갈아지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은 한 곳에 모아 방앗간으로 들고 갑니다. 방앗간에서는 아주 쉽게 재료들을 갈아줍니다.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이유가 있었네요. 기계에 쏙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갈은 재료는 죽처럼 되어 나옵니다. 방앗간 사장님도 정성을 다해서 갈아주네요.
밤이 깊어지지만 양념 재료 준비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곳 김장김치에는 젓갈도 들어가는데요. 젓갈은 미리 끓인 다음 거름종이로 건더기를 걸러낸 후 국물만 사용합니다. 젓갈을 끓여서 사용하면 젓갈 특유의 강한 비린내나 잡내를 증발시켜 김치 맛을 깔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끓인 젓갈을 걸러내면 이렇게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들깨도 양념에 넣습니다. 먼저 들깨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 물기를 빼내고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잘 갈아진 들깨는 촘촘한 눈의 채반에 걸러 국물만 사용합니다. 찹쌀도 넣습니다. 찹쌀은 김치 양념의 모든 재료들이 서로 잘 섞이고 절여진 배추에 고루 달라붙게 만드는 감칠맛 가득한 천연 풀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김장에서는 들깨가루를 걸러서 만든 국물에 찹쌀을 넣어 끓이는데요. 거의 죽이나 풀이 될 때까지 끓여줍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육수 냅니다. 뭐 들어갔습니까? 하고 대파하고 무. 별도의 육수도 만드는데요. 이는 김치의 깊은 맛과 시원한 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 가정의 비법이죠. 이렇게 양념 재료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념 속으로 들어갈 재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당근채입니다. 무채도 함께 준비하네요. 쪽파도 준비합니다. 쪽파는 크기가 작아 한 개 한 개 잘 다듬어야 합니다. 다듬는데 정성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료죠. 쪽파와 함께 대파, 갓도 준비했습니다. 양념 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채소 재료들을 모두 잘게 썰어야 합니다. 야채 써는 소리와 함께 초겨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김장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김장 당일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먼저 젓갈 달인 국물입니다. 새우젓도 넣습니다. 들깨가루에 끓인 찹쌀죽입니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과일, 청각 등 5가지 재료를 갈아 만든 양념입니다. 이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잘 섞인 양념에 파, 갓 등 야채를 넣고 젓습니다.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여러 번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과 생강 등의 양념을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이제 김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추와 양념장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양념장을 조그만 그릇에 나누어 담습니다. 김치 버무리는 장소가 넓지 않아 장소에 적합한 조그만 그릇을 사용한 것입니다. 매년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해왔기 때문에 능숙한 솜씨로 김치를 버무립니다. 양념이 배추에 잘 적응하는 것 같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해본 경험 때문인지 혼자서도 능숙하게 잘 버무립니다. 김장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딸의 가족이 아빠와 함께 김치 버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넣고 물에 옳지 잘하네. 근데 손녀가 제일 즐겁네요. 당겨주면 하얀색 나오니까 안 나오게 해봐. 누아가 옳지 잘하네. 또 옳지. 근데 비비빅
아 차가워. 비비빅. 원래 차가운 거야. 그래. 그 옳지 다음에 잘하네. 이러면 또 냉기고. 또 비벼봐. 하얀색 나오니까. 비비비비비. 아유 어이구 잘하네. 아이고 이제 선수구만. 아빠 이제 또 넘겨. 할아버지 냉기지 그 선. 아! 아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선수다. 너도 아빠 잡아줘. 아빠가 붙여가지고 해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루아가. 여기 잡고. 잡고. 한 손은 잡고. 이거 아래부터 밑에부터. 또 여기다 해봐. 붙여줘. 할아버지 하니 이거. 오. 문대. 문제. 강아지 쓰다듬듯이. 이렇게. 옳지. 비비비비. 아유 어이구 잘하네. 아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많이 해야지. 저렇게 하는 거야. 또 해봐. 비비비비비. 이렇게 잘하네. 사랑스런 손녀의 김치 체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김치 버무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잡고 이름을 잡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 근데 너무 많이 묻히자. 많이 묻히면 보기는 좋은데 나중에 안 맛있어. 아, 짜고 맵고 그러니까 먹을 놈만 이쁘게 담고 야? 나중에 두고 먹으려면 사르르 이렇게 문대야 돼. 그러면 봄에 먹으면 훨씬 맛있어. 이렇게 딱 문대 이렇게 문대 양념 빠지게. 문질러. 이번에 김장을 처음 경험하는 조카에게 김치 버무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훌륭하고. 사위와 조카와 함께하니 더욱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괜찮아. 그래. 분위기로 봐서는 김치 맛도 2배, 3배 좋을 듯 합니다. 짠이. 실감이 한 이러면 양념 손에 매였어. 많이 묻히면 짜고 대충 하면 싱겁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아까 아버님 묻히는 거 가지고. 인서방은 맛있고 안 맛있고 자네한테 매였으니까. 배추김치 버무리기가 끝나고 무김치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물식이 좀 톡톡 해야 돼. 좀 힘겨워 보이는데요. 맞아. 이번에는 딸과 조카가 함께 나섰네요. 이번에 이제 그 계란 쓴 게. 두 사람의 정성으로 김치 맛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장하는 날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맞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따끈따끈한 돼지고기 수육을 얹어 먹는 일이죠.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힘든 작업 뒤에 가족들과 먹는 이 맛은 정말 꿀맛입니다. 와, 정말 맛깔스럽게 보입니다. 맛있는 김치를 위하여. 새콤달콤 아삭한 김치와 부드러운 수육의 조화. 이 맛에 매년 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 담그기를 체험해 보았는데요. 맛있는 김치가 탄생하기까지는 깊은 정성과 많은 노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온 가족의 사랑과 정성까지 더해진다면 그 맛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찐맛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 김장도 맛있고 즐겁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김장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